두리안패 야구치의 47년 두 베테랑 기자의 묵직하고 예리하고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고급스러운 분석과 전망 최강 볼펜의 이용균입니다. 안승호 기자 나오셨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최강 볼펜의 안승호입니다. 프로야구가 본격적인 여름 시즌에 들어가면서 엄청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기 올스타 브레이크 가기 전에 이미 500만 관중이 넘어섰고 무엇보다 야구가 엄청나게 재밌습니다. 네, 정말 매일매일 뜨거운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데 오늘은 하위권이지만 뭔가 달라 보이는 두 팀 롯데와 한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김경문 감독과 김태형 감독. 한화는 달 감독 김경문 감독 부임 후에 6승 1무 5패, 롯데도 6월 들어서 8승 6패를 거두고 있는데 일단 롯데 얘기부터 해볼게요. 어제 정말 뜨거운 경기 보고 오셨죠? 예. 예. 일요일이죠? 네, 네. 일요일. 잠실 롯데 LG전. 제가 방심하고 왔다가 네. 혼쭐이 났습니다. 원래 전날 그런 경기 하면 다음날 네. 이틀 연속 그런 경기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네. 연장 10회까지 네. 4시간 25분 했고요. 네. 전날이죠. 토요일 경기를 4시간 55분 했으니까 합치면은 9시간 20분 이틀 동안. 예, 네. 한 건데요. 제가 뭐 베테랑 야구 기자로 네. 야구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그대로인데 그런 경기 한번 보면은 이틀치 피로도가 몰려오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집에 갈 때 녹초가 됐습니다. 아이고 5시 경기가 뭐 10시 네, 넘어서 그렇습니다. 10시 넘어서 끝났으니까. 네, 뭐 썼다 지운 기사도 많았고요. 되게 그렇잖아요. 5시 경기 시작할 때 네. 우리 경기 전 3시간 전쯤에 가고 네. 그다음에 경기 끝나고도 한 1시간 정도는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정말 엄청난 경기 하셨는데. 네. 또 후배들이 막 위로 메시지가 막 오더라고요. 카톡으로. 그런데 위로인데 왜 크크크 이게 달린 거는 뭡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응? 어쨌건 고소하다 이런 겁니까? 팬들은 재밌었을 것 같고요. 예, 현장에서 그렇습니다. 일하는 기자들은 이런저런 힘든 예.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데가 네네. 토요일 경기를 9대8로 잡았고 네. 반대로 일요일 경기는 8대9로 역전패했잖아요. 아쉬운 역전패가 나왔어요. 근데 그 일요일 그 경기 전에 네. 김태형 감독 뵙고 네. 이런저런 얘기 나눈 대목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확실히 롯데가 좀 바뀐 느낌은 들어요. 특히 시즌 시작할 때는 김태형 감독과 롯데 선수단의 뭔가 시너지가 좀 안 맞는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뭔가 김태형 감독 스타일대로 좀 팀이 만들어진 느낌? 따져보니까 롯데 개막전 라인업 보니까 윤동희, 고승민, 레이에스, 전준우, 노진혁, 유광남, 나승엽, 김민성, 오선진 이렇게 네. 라인업이 나왔었는데 일요일 경기는 테이블 세트지는 그대로예요. 이제 윤동희, 고승민으로 가는데 중심 타선에 손호용, 레이에스, 나승엽으로 가고 이 예. 뒤에도 박승욱, 최항, 정복은, 황성빈 예, 그렇습니다. 선수들 몇 명이 많이 예, 바뀌었습니다. 고승민 선수가 지타로 빠졌었고요. 네. 근데 제가 경기 전 김태형 감독 뵙고 네네. 조금 편안한 분위기에서도 대화를 나눴는데요. 제가 받은 느낌은 네. 김태형 감독이 롯데 야구에 어느 정도 계산이 섰구나. 아. 예. 이런 좀 어떻게 이미지를 바꿔 왔어요. 근데 단서 하나는 달더라고요. 김태형 감독이 투수 쪽에서는 좀 아직 모자람이 있다. 야수진 쪽에 계산을 네, 좀 서는 네. 모양이네요, 이제. 투수 쪽을 어떻게 재정비하고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뭔가 여운 하고 좀 고민이 좀 보였어요. 근데 일요일 경기도 결국에는 이긴 게임이었는데 네. 마지막 불펜 싸움에서 졌죠. 오히려 LG가 불펜 대회였는데 롯데 불펜이 밀리면서 리드를 빼앗긴 거죠. 실제로 슬롯 예. 한두 개 정도 약간 모자란 느낌이 있다 보니까 예. 좀 땡겨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김원준도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일찍 올라와야만 했고 예.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김태형 감독 스타일과 롯데 선수단의 움직임이 잘 안 맞는 것 같다가 지금은 정말 김태형 스타일로 좀 움직이는 느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투수라는 단서는 아직 있지만 네네. 롯데 야구는 큰 틀에서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롯데는 5월 이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바닥이었잖아요. 힘들었죠. 뭐 연패도 길어지고. 네, 4월까지 8승 1무 21패. 네. 승률 2할 7푼 6리입니다. 5월 이후에는 거의 다른 팀이 되죠. 네. 21승 1무 16패. 승률이 5할 6푼 8인데요. 네. 이 기간 승률만 보면은 두산 LG에 이어 3위입니다. 5월 이후에 3등.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말씀하신 대로 조금 김태형 감독이 선수단 파악이 덜 됐나 싶었는데 그런 물음표가 있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김태형 감독 시야에 롯데 야구가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김태형 감독의 야구가 두산 시절에도 그렇고 예. 이렇게 막선 굵게 강하게 압박하면서 대신 수비를 단단하게 하고 예. 불펜을 과감하게 당겨 쓰면서 강공 위주의 야구 이런 느낌의 야구를 했었잖아요. 예. 뭐 근데 롯데 야구가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가장 약한 것은 네. 디테일이죠. 디테일. 그렇죠. 세세한 예, 부분들. 수비, 베이스 러닝 뭐 그런 대목인데 그쪽에서 변화가 사실은 보입니다. 어. 예. 그리고 저희가 롯데
롯데 얘기할 때마다 수비하면서 수비 효율. 맞아요. 예, DER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래서 인플레이트하고 아웃 비율 그 지표를 자주 들이댔는데 맞아요. 지난 3년 동안 롯데가 그 지표가 꼴찌였어요. 한 번도 빠짐없이. 뭐 그게 변화가 보이는 거죠. 극적으로 좋아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씩 나아지고 예, 있다. 5월 이후 수치를 보면은 네. 6할 오픈 4인데 8이거든요. 전체 8등. 네, 전체 8등인데 그 가장 좋은 두산이 6할 7푼 6리니까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리그 평균 수준으로 다가가고 있다. 롯데 수비가 DER 기준으로는 이렇게 좀 해석이 돼요. 확실히 이제 그 리그 선두 팀도 70%가 안 되는 걸 보면 네. 전체적으로 타구 질이 좀 빨라지고 확실히 타구 투자가 된 건 같긴 한데 어쨌든 롯데가 그 차이를 좀 좁히고 있다. 예, 예. 제가 여기 좀 보니까 실제로 내외와 수비진의 얼굴이 좀 바뀌었잖아요. 예. 젊은 선수들 좀 뛰기 시작하고 따져 보니까 그 수비 효율 말고 5월 이후에 팀 레인지 팩터가 2.13으로 압도적인 1등이더라고요. 그렇군요. 레인지 팩터는 예. 좀 단순한 수치긴 해서 이렇게 뭐 풋아웃과 보살 이런 걸 합친 예. 이런 것들이긴 한데 이게 팀 스탯으로 볼 때는 뭐 큰 의미를 들었지만 이거 힌트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왜 레인지 팩터가 그렇게 높아졌냐 보니까 롯데가 아웃을 처리하는 수비하는 쪽의 입장에서 땅볼 아웃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땅볼 아웃 때 플라이 아웃의 비율이 1.15로 다른 팀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 땅볼을 많이 이끌어내는 팀이고 그 땅볼을 처리해낼 수 있는 내야진의 뎁스가 어느 정도 생겼고 거기서 수비 효율을 어느 정도 끌어올릴 수 있다면 예. 롯데의 수비 어떤 발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예.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최근에 뭐 박승욱도 그렇고 내야진이 좀 안정되는 느낌도 예, 있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수비가 중요하잖아요. 예. 수비하니까 생각나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요즘 가장 핫한 타자. 기아 김도영 선수입니까? 무조건 예. 핫하면 김도영이죠 예. 요즘에. 김도영 선수가 뭐 공격 지표에서 굉장히 뛰어나고 뭐 스태티지 WAR 1등이고 한데 유일한 약점이 수비. 그렇죠. 3루 수비. 그래서 요즘에 무슨 장면을 봤냐면 김도영 선수가 원정 갈 때마다 상대 팀의 베테랑 내야수를 따라가요. 네. 김도영 거의 신인급이니까 자기가 먼저 갈 수는 없으니까 박기남 코치가 딱 데리고 갑니다. 예. 그리고 상대팀 베테랑 내야수 글러브를 뺏어요. 예. 박기남 코치가 강타를 내서 끼워주고 연습해보고 돌려주고 막 이런 과정을 하는데 이거 왜 하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박기남 코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김도영 선수가 전 세계 실책 1위라고. 아니 전 세계면 도미니카 리그까지 포함하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예. 어쨌건 메이저리그는 14개가 1등이네요. 김도영 선수가 16개인데 메이저리그 실책 1위도 거기 천재 타자. 엘리 델라크루즈라고. 그 선수가 1등인데 그래서 지금 허경민 선수 글러브도 껴보고 KT 황재규 선수 글러브도 껴보고 이러면서 김도영 선수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요건 좀 크고 요건 좀 작고 뭐 이런 과정들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는 중 굉장히 애를 많이 쓰는군요. 예. 그 약점을 보완하는 예. 시도 노력 이런 것들이 예. 굉장히 저희가- 기특하다고 할까? 롯데 얘기하다가 삼천포로 좀 빠졌는데 수비 얘기. 예, 최강 볼펜 예? 특기. 예. 삼천포 자랑하는 빠지기. 삼천포 타임이죠. 예, 조금 더 하자면은 네. 그 SSG 최정. 아우 리그를 대표하는 리그- 3루수. 예, 그렇죠. 최정 선수도 처음에는 수비자라는 3루수가 아니었어요. 그때 정말 지옥 훈련했었죠. 예, 김성근 그러니까 감독 시절에. 김성근 감독님이 그때 이제 SK 사령탑일 때인데 저도 기억나는 게 네. 글러브를 3번, 4번 바꾼 게 예,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최정도 예, 돌글러브라고 해서 자꾸만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예. 안 들어오고. 유연하게 이제 핸들링을 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다 못해 하다 그냥 김성근 감독이 그 지바롯데에서 그 코치 생활 하셨잖아요. 네네네. SK 오시기 전에. 네. 그래가지고 그 지바롯데 3루수 중에 이마에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오. 이마에 선수 쓰던 글러브를 공수해서 일본에서. 네, 최정화 껴봐라 아. 해가지고 또 그런 시도를 까지 했던 거죠. 근데 최정 선수 지금 뭐 수비 수준은 여러분 다 아실 테고요. 저는 아유, 뭐 리그 김도영 최고죠. 선수 제너로 볼 때는 분명히 내야수로도 자리 잡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뭐 전망합니다. 이것저것 맞는 글러브 찾다 예. 보면 최정처럼 될 수 있다. 예, 다시 자이언트로 돌아오죠. 지금 야수진 구성이 좀 바뀌었죠. 예, 예, 그렇습니다. 김태형 감독이 처음에는 네. 그 고참들이죠. 그리고 주전 그룹한테 먼저 기회를 줬죠. 줬어요. 개막 이후에. 네네. 그러다가 조금 움직임이 사실은 김태형 감독하고 그 롯데 벤치 눈높이에 좀 맞진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빨리 움직였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주전 유격수는 박승욱, 박승호, 3루수는 손호영, 손호영. 2루수는 좀 고승민 선수 많이 나오고 있고 많이 바뀌었네요. 진짜 예. 다 바뀌었네. 그리고 1루수는 나승엽. 나승엽. 예, 방망이 소질이 많죠. 그래가지고 네. 뭐 한동희 선수 군 이슈가 있었긴 했지만 뭐 노진혁, 김민성, 오선진 같은 좀 베테랑 그룹이면서 주전에 가까웠던 선수들이 지금 덜 보이는 상태예요. 예, 그러니까
벤치에서 굉장히 빨리 움직였다. 이렇게 좀 저는 봅니다. 김태형 감독이 야수진의 교체, 특히 젊은 선수들을 교체를 하긴 했지만 이 젊은 선수들은 일종의 운동 능력은 뛰어날 수 있는데 경험이 좀 부족하잖아요. 예, 이 예. 부분들은 어떻게 채워야 될까요? 김태형 감독이 김강수 수석 코치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김강수 수석 코치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김성근 감독, 김경문 감독 팀의 수석 코치를 다 경험하는 그러네요, 진짜. 예, 이거 보통 저희가 책사라고 부르는데 네. KBO 리그 역사상 전략 전문가로는 아마 레전드 수비 전문기도 하고 통합니다. 주루 전문가기도 아는 하고. 사람들은 아는 이제 네네. 그 인물이죠. 근데 그 김강수 코치를 제가 일요일 날 기다렸다가 좀 이렇게 저쪽에 그라운드에 계시더라고요. 네. 뵙고 이런저런 이제 롯데에 무엇을 하고 계시냐, 어떤 변화를 지금 주고 계시냐 했더니 대뜸 게임돌이를 만들어야 한다. 게임돌이. 게임돌이를 만들어야 한다 해서 저는 게임돌이라고 해서 전 사실은 당구가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당구 처음 배울 때 네. 이거 아시는 분만 합니다. 예, 대학 때부터 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구슬 내리는 건가요? 그래서 뒀대요, 났어요 하면서 이제 같이 이제 짜장면 같이 먹고 그런 건데 그랬더니 이게 왜 갑자기 게임돌이냐 했더니 가만히 생각 그 얘기가 아니었죠. 이 대목에서 게임돌이 해설맨 이용균 기자 등장 부탁해요. 이 현장에서 쓰는 용어로 여러 가지 이제 일본어 포함된 것들도 있는데 게임돌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경기를 아주 잘 풀어가는 재능 있는 선수. 그러니까 경기의 흐름 잘 파악해서 지금은 쳐야 될 때 기다려야 할 때 어느 쪽으로 공을 보내야 되는지 뭐 뛰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영리하게 계산하는 선수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뭐 그런 경우 있어요. 뭐 그러니까 되게 세 번째 아웃 카운트는 누상에서 당하지 않는다. 예, 맞습니다. 뭐 이런 예, 느낌들의 예. 기본 세오리 이런 뭐 기본 이론을 예. 잘 이해하고 예. 잘 활용하는 예. 선수 이런 선수들은 이제 게임들이라고 네, 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롯데는 네. 선수 많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재능 있는 선수, 힘 잘 있는 모았죠. 선수, 그렇죠. 공 빠른 선수는 많은데 경기를 잘하는 선수는 없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옛날에 김은영 예. 감독이 그 얘기했잖아요. 예. 투수는 손동열, 타자는 이승엽, 예. 야구는 이종범. 예. 경기를 정말 잘하는 그렇죠. 선수. 맞습니다. 예, 상황별 타격, 주루 수비 이런 거를 그 경기에서 풀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아마 지금 시즌 중이라 훈련량을 많이 늘릴 수는 없지만 훈련 내용에서 굉장히 그 게임돌이 DNA를 심으려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일종의 이론 수업이 계속 들어가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또 움직임을 통해서 경기 전에 습관적으로 뭐 때리고 네. 공 받고 이게 아니고 뭔가 눈으로 머리로 하는 그 끊임없는 소통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종의 시뮬레이션 같은 거를 많이 하는 거고요. 코치가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일요일에 써놨다 지운 기사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날 경기는 뭐 썼다 지웠다 하는 근데 경기죠. 7회 초에 네. 사실은 무사 1, 2루에 LG 1루수 네. 오스틴이 번트 타구를 잡으려다가 안 빠지니까. 예. 약간 기다리고 있다가 1루 송구 실책을 합니다.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롯데가 4득점을 하면서 사실상 승부가 기우는가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기사를 써놨냐면은 그 롯데가 LG를 수비로 이겼다. 수비로 예, 이겼다. 그 기사를 조금씩 쓰고 있었어요. 아. 근데 어떤 장면이 그 전에 있었냐면은 그 2회 말에 네. 롯데가 1사 만루 위기에 몰리는데 네. 타석에는 발빠른 신민재 선수. 맞아요. 2루 땅볼이 중간 수비에서 나오는데 타구 속도가 애매했어요. 조금 떴어요. 이렇게 예. 탕 예. 튀면서. 그럴 경우에 이루수가 습관적으로 병사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타자 주자가 신민재다. 그럴 경우에는 2루에서 아웃카운트 하나만 잡고 점수는 주고 1-3루 되는 경우가 많은데 최양 선수가 네. 받고 여유 있게 홈부터 잡더라고요. 그리고 아웃카운트를 하나 늘리고 결국에 이닝을 무득점으로 넘깁니다. 윌커슨이 힘들었었는데. 예, 근데 롯데 수비가 상당히 전보다 견고해졌다, 안정적이다. 그런 느낌을 받고 두루두루 그런 이제 하여튼 제가 이미지를 받고 기사 준비를 하고 있었죠. 수비에서는 조금 나아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예. 공격 면에서는 어떤가요? 원래 김태형 감독은 이제 강공맨이잖아요. 네, 근데 김태형 감독 야구를 하려는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네, 이분 두산에서 네. 젊은 타자들 키울 때 핵심 키워드가 뭐였습니까? 그냥 까. 네, 까 자신 있게 돌려 이거였잖아요. 근데 그걸 롯데에서도 하려는구나 하고 있구나 이렇게 좀 느꼈습니다. 15일이죠. 네. 토요일 경기 8대 8에서 9회 무사에 주자 2루. 이루 나왔어요. 예. 그때. 근데 한 점 승부잖아요. 근데
아마 대부분 감독은 번트 먼저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때 이대영 해설위원이 그 경기 해설하면서 지금은 천하의 김태형 예. 감독도 번트 돼야죠 그랬어요. 네, 이 대목을 제가 지금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 김태형 감독이 돌려서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롯데에는 작전 수행 능력이 출중한 선수가 아직은 많지 않아요. 경험이 좀 적으니까. 근데 다음 타자가 고승민이었어요. 맞아요. 고승민 선수 올해 희생 번트 제로입니다.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장면에서 네. 2사까지 점수를 못 내다가 나승엽 선수가 그 우전 안타를 치면서 맞아요. 해피엔딩으로 결승점이 나오죠. 롯데 입장에서 해피엔딩이죠. 근데 그 제가 보니까 김태형 감독은 지금 구성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무사 2루에서 네. 타자 3명이 중에 1명이 안타 칠 확률. 네. 그리고 1사 3루에서 희생 플라이나 뭔가 작전을 통해서 득점할 확률을 비교할 때 무사 2루에서 강공이 더 확률이 높은 구성이다. 그리고 상대 투수도 감안을 했겠죠. 유영찬 선수가 이제 포크볼을 쓰는 투수라 예, 띄우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고. 괜히 딱볼 나오면 또 꼬일 수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롯데 올해 희생 번트가 14개로 10개 구단 좀 가장 적습니다. 예. 역시 김태형 스타일이 여러 군데 수비나 공격에서 예. 모두 묻어나는 느낌이 드는데 예. 롯데 변화 중에서는 예. 저는 손호영 선수가 눈에 띄더라고요. 예, 대단하죠. 손흥민 선수가 그날 사실은 뭐 히어로 인터뷰 하려 했는데 역전패하는 바람에 맞아요. 좀 달라졌죠. 27경기 연속 안타 음. 치고 있는데 타율이 3할 4푼 1리, 어. OPS가 0.934. 예. 만약에 LG에서 트레이드 안 되고 있었으면 지금 유격수 자리가 혹시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건 결과론이고요. LG에도 네. 불안해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예. 야, 남은 숙제는 네. 김태형 감독이 말씀하셨던 대로 투수예요. 숫자가 좀 부족해요. 숫자가. 네, 최준영 선수가 올라와야 되고요. 불펜에서 전미르 선수를 고민하더라고요. 한번 쉬어줘야 한 되나? 템포를 쉬어줘야 되나 그거를 좀 상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네네. 글쎄요 방송에 나갈 때쯤에 어떤 움직임일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고 그 찰리 반지 선수, 네. 반지 선수는 7월 초 정도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죠. 돌아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이제 기간이 짧잖아요. 네네. 한 몇 주 뒤니까 대체위인 쓰기엔 2주 뒤에 쓰기는 없으니까 그런 거. 대체는 한 6주 정도 그런 써야 상황입니다. 되니까. 마운드 정비가 롯데가 여름 시즌을 뭐 지배할 수 있는 여부 그러니까 갈릴 것 같아요. 지배까지 본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건가요? 예. 오리오 잘하고 있으니까. 5월 이후로 조회 괜찮으니까요. 자 이제 또 다른 팀 살펴볼 건데 예. 하나 김경문 감독. 원래 김태형 감독이 리틀 김경문이라고 불렸잖아요. 예. 둘 스타일 아주 비슷한데 6년 만에 복귀한 김경문 감독은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번트 안 하는 감독 원조죠. 원조죠. 예, 원조죠. 근데 닥치고 항공. 예, 그렇죠. 두산이 전성기가 뭐 김태형 감독 시절도 있지만 그 전에 김경문 감독 때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였어요. 네. 근데 그 4년간 희생 펀트 개수가 184개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그때 선수 구성을 보면 막 빠른 선수들도 많고 그런데도 번트 안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기간 네. 그 적수였죠. 네. SK. 예, 희생 펀트 개수는 442개였어요. 예, 계산해 보시면 얼마나 두 배가 훨씬 차이가 높네요. 컸는지. 네. 예, 그런데 올해 하나에서 지휘봉을 잡은 네. 다음에 12경기에서 희생 펀트가 벌써 8개죠. 예. 김경문 감독이 저는 굉장히 뜨거운 리더십에서 좀 차가운 쪽으로 물론 표정은 따뜻해지신 것 같은데 굉장히 냉철해진 것 같은 이런 느낌 받아요. 원래 김경문 감독이 막 뜨거운 감독이고 인파이터고 막 상남자 야구 이런 거 했었잖아요. 인파이터죠. 예. 들러붙는 스타일이에요. 예, 맞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그걸로 땄습니다. 예. 맞습니다. 후연승했잖아요. 완전 그냥 밀어붙여. 예, 그렇습니다. 사실 뭐 김경문 감독 첫 우승 기회가 일찌감치 있었죠. 네. 2007년에 뭐 여러분 너무 유명한 한국 시리즈니까 2승을 먼저 하잖아요. SK 네. 만나서. 그리고 4연패를 했는데 그 다음에도 1승 먼저 하고 4연패 했죠. 그런데 당시 두산 벤치는 너무너무 뜨거웠어요. 예. 거의 뭐 뱅클 예, 가기 직전이었어요. 우승에 대한 열망으로 뜨거웠고 상대적으로 SK는 굉장히 차갑고 냉철했어요. 거기서 네. 그 시리즈 승부가 갈린 것 같은데 음. 김태형 감독이 지금 하나 감독으로 돌아와서 그 모습을 보면은 좀 멀리 본다, 차갑게 본다, 객관적으로 보면서 움직이려 한다 이런 느낌 많이 받고요. 어떤 야구를 해야겠다 이런 저는 느낌보다는 장기전에서 결국 페넌트 레이스는 144경기에서 가장 많이 이기는 팀이 위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이기는 야구를 최우선에 두고 하고 있는 저는 그런 느낌 강하고 받고 있습니다. 후배 하나 담당 기자가 그런 예. 표현을 쓰더라고요.
한화가 이제 스퀴즈로도 이기는 팀이 됐다. 네, 진짜. 정말 그 두산전이었잖아요. 예. 이제 문현민 선수의 스퀴즈 번트로 하주석 선수가 들어오고 경기 이기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때 그 한화의 코치 한 명과 통화를 했어요. 예. 그 경기 끝나고. 근데 코치가 뭐라고 그랬냐면 9회 들어갈 때 그 코치도 굉장히 이제 경험이 많은 코치인데 지금 벤치에 2명이 남아 있으니까 문현민, 하주석이 남아 있으니까 문현민을 대주자로 쓰고 하주석을 대타로 쓰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선수타 사로 나가니까 하주석을 대주자로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아, 김경문 감독님이 이미 스퀴즈까지 다 계산을 해준 상황이었구나. 네. 이렇게 좀 멀리 보고 움직이는구나.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볼 카운트 1&1에서 스퀴즈 작전. 이런 장면 보면서 아 진짜 김경문 감독이 달라진 것 같다. 그리고 그 작전 성공하고 더가웃 분위기가 정말 뜨거웠잖아요. 저는 강동원 코치 그렇게 좋아하는 거. 강동원 코치 진짜 오랫동안 봤는데 처음 봤어요. 이렇게 막 박수 치고 하는 거. 뭐 희열을 느끼는 장면이었죠. 근데 김경문 감독이 네. 지금 달라지고 변화도 보이지만 뭐 김경문 감독 팀이니까 하면서 그대로인 거. 그대로. 그러니까 역시 김경문 스타일. 네. 이런 게 좀 그런 그 대목도 여러 곳에서 보여요. 번트는 되지만 네. 달라지지 않은 것도 있다. 김경문 감독 사실은 미팅도 많지 않고 많지 않아죠. 네네. 길지도 않다고 합니다. 근데 김경문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KBO 리그의 리더십으로는 하나의 매뉴얼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이렇게 시키거나 주문하지 않아도 이미 코치나 선수들이 알고 있는 거죠. 매뉴얼을 파악하고 움직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듣자 하니 네. 경기 중에 떡아웃에 파이팅 뒤에서 하는 목소리가 전보다 굉장히 커졌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강동원 코치가 그렇게 파이팅을 네, 내고. 굉장히, 김경문 감독이 앞으로 가서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렇습니다. 근데 김경문 감독 팀하면 저는 럭비 팀이 떠올라요. 럭비라는 종목이 네네. 제가 럭비는 해보지 않았지만 네. 럭비는 트라이에 성공하더라도 축구에서 골 넣은 것처럼 막 좋다고 막 세리머니 하거나 뭐 이런 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상대에 대한 존중도 있지만 예. 또 하나는 그 트라이 하는 그 지점까지 도착할 때까지 그 과정이 혼자 힘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모두의 힘으로. 예. 그런데 김경문 감독 늘 하시는 말씀이 누구 하나 빠져서 흔들리는 팀이 되면 안 된다. 저는 페라자 선수 부상이 애매했는데 내리는 거 보고 그 대목이 다시 느꼈어요. 그 메시지를 강하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잉글리시는 그 이용균 기자가 전문이지만 저는 all for one for all. 야. 예, 이게 떠올라요. 해석 부탁드립니다. 한화한테는 그런 분위기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럼 뭐 삼총사에 영화 삼총사에 보면 많이 나오는. 예, 그렇습니다. 예. 어쨌건 한화가 이게 치고 올라가 반등의 계기 좀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예. 최근 물론 지난 시리즈에서는 이제 1승 2패를 했지만 하이메 바리아 예. 진짜 좋더라고요. 예. 진짜 잘 데려온 것 같고 저는 이 바리아 네. 이 선수가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겠다는 느낌 받아요. 그러니까 바리아 선수 3경기에 네. 2승 무패죠. 한 번도 안 예, 졌습니다. 평균 야치 1.69, WHIP 0.88인데 나올 때마다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저희 그 스포츠 경향 네. 칼럼 연재하는 유지연 KBSN 스포츠 해설위원 이미 글을 보내왔어요. 유지원 해설위원이 전형적인 겜돌이죠. 예, 그렇게 게임들. 예. 물어봤더니 게임 선수였다고 그러더니 자기는 또 이런 돌리는 나중에 하는데 글을 보내왔는데 주중에 올릴 예정인데요. 네, 네. 살짝 미리 예고를 하자면은 바리아가 네. 아마 스위퍼 시대잖아요. 이제 슬라이더가 막 종으로 횡으로 베는 걸 많이 이제 종으로 강조하죠. 떨어지는 슬라이더로 구종으로 슬라이더 판도를 다시 바꿀 수도 있겠다. 지금 이런 얘기. 스위퍼는 이제 횡으로 많이 휘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지금 슬라이더를 던지고 오히려 바리아는 종으로 움직이는 네, 슬라이더를 근데 이게 던진다. 그렇습니다. 예. 바리아 영입 과정도 재밌더라고요. 예. 하나 쪽에 먼저 확인해 보니까 원래 이제 그 에인절스 선발 로테이션에 있다가 빠져서 지금 클리브랜드 마이너리가 있었는데 클리브랜드 쪽에서 그런 얘기를 좀 했었대요. 자, 때 되면 메이저리그 올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클리브랜드 투수진이 지금 너무 좋은 거예요. 예. 그 자리가 없다 보니까 하이맨 바리아가 기다리다 그러면 한국 갈래. 예. 라고 얘기를 했고 지난해부터 계속 꾸준히 접촉해왔던 한화행을 결심을 하게 되는데 그 한화 담당자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열심히 틈나면 이제 안부 메일 보내고 잘 지내고 있냐 보내고 이런 것들의 결과 럭키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근데 바리아 이슈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산체스 대신 또
대체 외인 영입했잖아요. 라이언 와이스. 라이언 와이스. 네. 예. 산체스는 지금 팔꿈치 후방충도 약간 있고 이게 염증이 좀 있는데 아주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한 4주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이 4주를 기다리느니 그러면 눈여겨보고 있던 대체 선수를 뽑자라고 해서 라이언 와이스를 데리고 왔고요. 평소에 이제 해외 스카우트 직원들이 돌 때 하나가 이제 투트랙으로 고민을 했대요. 교체 선수는 따로 보고 대체 선수 후보감도 따로 보고 그 대체 선수를 보던 중에 가장 뛰어난 예. 선수를 이제 와이스를 데리고 오게 됐는데 그 스카우트 3명이 모두 확인을 했고 다 괜찮다고 예. 확인을 했고 그래서 와이스는 원래 양키스에도 접촉이 있었다. 예. 근데 이제 바로 오퍼를 해서 데려오게 됐는데 제가 좀 라이언 와이스 영입한 다음에 서칭을 좀 해봤어요. 기록상으로는 조금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예. 트리플 A에서 9이닝당 볼넷이 4.0이 좀 넘어가서 제구 쪽 이슈가 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요거 하다가 우연히 찾은 게 인플루언서더라고요. 틱톡 팔로워가 8만 명이 넘어요. 이거 참. 예. 유튜브 자기 계정도 갖고 있고 굉장히 약간 관종기가 있는 외향적 선수라는 측면에서 예. 하나의 지금 이 파이팅 넘치는 분위기가 잘 어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이 제구 이슈가 좀 있는데 오히려 ABS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더라고요. 97마일짜리 공을 강속구를 던지고 대만 리그에서는 100마일도 찍었대요. 굉장히 빠르네요. 틱톡에 올려놨는데 본인 표현이 그거예요. 해설자가 100마일이라고 그랬다. 내가 100마일을 던졌다기보다는 해설자가 100마일이라고 그랬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이 선수 기사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예. 굉장히 외향적이고 쾌활해서 K베이스볼에 잘 적응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와이스가 기대 이상을 잘하면 산체스 복귀 시점에 하나 입장에서 좀 고민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하나나 롯데나 뭔가 여름 시즌에 주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지금 보이고 있다. 저는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올스타 브레이크 앞두고 이제 조금 시간이 남았는데 그 시간 동안 두 팀이 어떤 활약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프로야구 전체판도 중위권판도 막 흔들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앞으로 프로야구가 더욱더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최강 몰패는 정말 그때그때 전해진 소식 발빠르게 취재해서 깊이 있게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길었는데 끝까지 다 들어주시면 재밌는 얘기 많으니까 다음번에도 꼭 응원 부탁드리고요. 오늘 안성호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빨리 끝내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